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G90 블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G90하고 느낌이 살짝 다르거든요. 요즘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이 블랙 특화 트림을 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게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그랜저라든지 신형 산타페에 블랙 잉크라는 트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크롬 라인이 들어가는 곳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서 훨씬 더 웅장하고 차체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실제로 봤을 때 포스감이 엄청납니다. 롤스로이스도 이런 블랙 특화 트림이 있거든요. 블랙 배지라고 하는데 그거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G90 블랙의 전면부입니다. 일반적인 G90과 다른 점은 그릴과 이 범퍼 안쪽에 원래는 크롬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곳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갔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는 약간 은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블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다크 크롬이 들어가면서 바디 컬러와 더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와, 이게 그냥 블랙이 아니고 약간 크롬, 다크 크롬 같은 재질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긴 하지만 안쪽에 원래도 이게 은색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블랙 트림 같은 경우는 안쪽까지 블랙을 사용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자동차가 도장을 할 때 이 도장면 위쪽에 클리어층을 씌웁니다. 쉽게 말해서 광택을 주는 건데요. 현재 이 컬러는 외장 컬러가 비크 블랙이거든요. 근데 비크 블랙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컬러에 비해서 이 클리어층을 한 겹을 더 씌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랙 같은 경우는 광택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클리어층을 한 번 더 씌워서 실제로 봤을 때 광택감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블랙의 다른 점은 이 측면부에 조금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G90은 휠이 거의 은색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 전용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휠도 블랙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블랙을 선택하시면은 전용 21인치 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완전 진한 블랙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다크 크롬 같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보이시면은 캘리퍼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따로 도장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도색하는 데에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중앙부에는 블랙 전용 휠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 휠캡 옵션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컬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블랙을 선택을 하시면은 전용 블랙 휠캡이 들어가고 안쪽에 볼트 같은 경우도 원래 볼트는 이제 은색이 많잖아요. 근데 볼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 컬러로 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봤을 때 포스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측면부에서 조금 더 오면은 디에로 몰딩 같은 경우도 같이 블랙 컬러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 G90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디에로 컬러는 은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롬 라인이 들어가는 곳에 블랙이 모조리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인 게 G90은 플러시 타입 오토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도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G90 블랙은 이 블랙 컬러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 블랙의 차이점은 이 제네시스라는 엠블럼이 다크크롬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3.5 터보 MHEV AWD 차량인데요. 보통 이제 AWD라든지 그런 구동 방식이 추가가 되면은 엠블럼이 추가로 붙거든요. 근데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라는 레터링 외에는 아무것도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머플러 라인도 블랙 컬러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열 발생이 높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나중에 까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전용 페인트로 칠을 했기 때문에 열에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실사용성을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G90이 2024년으로 2024 연식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규 추가된 옵션들도 있고 기본화된 옵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 추가된 옵션들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후면부에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은 뭐 별도로 이렇게 시동을 걸 수 없어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프로젝션 타입의 후진 가이드 램프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완전 새로운 옵션이라기보다는 요즘 현대차 신차에 많이 적용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뭐 엄청 신기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트렁크 버튼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G90이 연식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트렁크 리드 비상 조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G90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벤츠 S클래스 느낌이 납니다. 벤츠 같은 경우도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렇게 비상 조명이 빨간 색깔로 들어오거든요. 그 외에 일반 G90하고 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다른 점은 없어요. 자, 이렇게 G90 블랙 외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드디어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실내도 블랙 트림답게 블랙 전용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딱 도어를 열었을 때 보통 블랙 실내 컬러라 하면은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약간 좀 올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G90 블랙은 실제로 봤을 때 그런 올드함보다는 차분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중앙부에 엠블럼이 외장과 마찬가지로 다크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곳곳에도 블랙 컬러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블랙의 진심인데요. 이 좌우측에 보시면은 리모컨, 스티어링 휠 리모컨 같은 경우도 유광이긴 하지만 다크크롬 컬러로 넣어놔서 기존의 G90 느낌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곳곳의 노브나 버튼들도 역시나 다크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 기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실버 컬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크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킹 버튼 같은 경우도 놓치지 않고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블랙 시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퀼팅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롱 휠 베이스라고 하죠. LWB 모델에 들어가는 시트랑 동일한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스티치 라인 같은 경우도 기존의 G90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확실히 시트에서 만족감이 극강으로 끌어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 차를 운용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역시나 일반 모델하고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상단 쪽에 리어 우드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블랙을 선택을 하시면은 리어 우드 가니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일반 가니쉬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금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살짝의 은색 컬러를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도 확실히 블랙만의 차별화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90 하면은 이제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보통 이 뱅앤올룹슨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스피커 부분은 은색이었거든요. 근데 블랙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까지 블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윈도우 조작부 이런 곳에도 모조리 싹 다 블랙 크롬 라인을 넣어놔서 확실히 예쁩니다. 그리고 도어를 보는 김에 2024 연식으로 오면서 바뀐 점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도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어 비상 레버에 조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여기 안쪽에 조명이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2024 연식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명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비상시에 누르는 버튼인데 기존에는 조금 찾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 지금 이 G90 블랙 운전석에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원래도 G90 자체가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좀 웅장한 느낌을 가져갔었는데요. 이렇게 블랙 특화 트림을 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크게 느껴집니다. 저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게 베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은색이라든지 다른 색깔이 많이 사용이 되긴 됐었는데 G90 블랙 같은 경우는 진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블랙이 들어간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 연식으로 오면서 기본화된 게 또 있는데요. 바로 향기 무드 큐레이터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2024 연식부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 이제 향기 카트리지도 3개가 같이 딸려오는 형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향기 무드 큐레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별도로 뭐 디퓨저라든지 이런 방향제를 놓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센터 페시아나 이렇게 기어 노브를 보더라도 완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블랙 크롬 라인이거나 아니면 블랙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감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네시스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기어 노브 옆쪽에 이 다이얼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얼마저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화이트 톤 계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랙이 들어가서 그런지 스마트 패드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신선합니다.
그리고 2024 연식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열에서 뒷문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냥 자동 도어 버튼이 있었는데 1열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 연식부터는 이 센터에서 뒷문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또 이제 조수석에 도어가 열려 있어서 제가 이 버튼으로 닫아볼게요. 안쪽 같은 경우는 리어 버튼이고 바깥쪽이 프론트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1열이 닫히는 거는 원래 동일했었죠. 현재 지금 도어가 다 닫힌 상태거든요. 그러면 열리는지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도어 개폐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이 열어야 되고 이 센터에서 도어를 열 수는 없습니다. 닫는 것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외에 헤드라인이라든지 알칸타라 재질을 아낌없이 사용을 했고 진짜 이 G90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이고 가격도 억대가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내장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센터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까지 뭐 이런 카페트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놔서 그냥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외에 센터에서 블랙이라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콘솔이라든지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G90의 하이라이트 2열을 가볼게요. G90은 자동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도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도어 무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묵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4 연식부터는 고스트 클로징이 기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옵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쾅 닫지 않더라도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도어가 잠깁니다. 그러면은 제일 상석인 2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이 차량은 지금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5인승이 아닌 4인승 차량입니다. 이 VIP 시트 같은 경우는 이 4세대 G90이 가장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돈 벌면 이런 차를 사서 뒷좌석에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극찬을 아끼지가 않았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G90 블랙은 블랙 전용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2열까지 블랙 컬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1열 시트와 동일하게 롱 휠 베이스에 적용이 되었었던 퀼팅 라인과 가죽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앉았을 때 착자감이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1열과 마찬가지로 이 2열, 이 다이얼 같은 경우도 다크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VIP 의전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중앙부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잘한 그런 소품들 보관하기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에 앉아보겠습니다. 이 G90 같은 경우는 자동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가 닫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 2열에서 당연히 2열 도어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1열에서 2열 도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23 연식에서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뭔가 화면 같은 경우는 터치를 두 번 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직관적으로 버튼형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열에서 바라봤을 때의 운전석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크롬 라인, 은색이 들어가는 부분에 다크 크롬이나 블랙 컬러가 들어가서 조금 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G90 블랙 실내까지 모두 다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블랙 전용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기존의 G90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보다 조금 더 웅장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은 기존 모델에서 그냥 뭐 블랙 컬러만 넣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초창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좀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살짝은 보여줬었는데 4세대로 오면서 확실히 이 완성도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책정이 되진 않았지만 풀업 사양일 경우에 1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산차가 1억이 넘으면은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많이 밀릴 수 있어도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450D라든지 아니면 740i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차는 실제로 타봐야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